먼저 일단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내신이고, 물론 비교과나 다른 것도 다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 대학 가는데 제일 최고는 내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시험 대비 관련해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해줄 거고요. 그리고 또 시험뿐만 아니라 대학 가는데 학생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도 좀 설명해 드리고, 이제 여기는 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시험 대비를 제가 과목별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일단 예일여고의 시험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일여고는 일단 되게 뭐 많이 알려졌겠지만 어려운 편에 속하긴 해요. 그리고 만약에 분명히 시험이 쉬운 시험들도 있긴 한데, 시험이 쉬우면 애들이 엄청 잘 봐서 내신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신이 따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난이도에 집착하기보다는 왜냐면 어려우면 나는 못 봐도 분명히 잘 보는 애들이 존재를 하고, 시험이 쉬우면 막 100점이 막 30명이 넘을 수 있을 정도까지로 막 내신 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난이도에 대해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시험을 잘 보겠다는 생각만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일단 국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단 당연히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하겠죠. 학교 수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 설명이나 뭐 PPT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그냥 선생님 뭐 흘려보내면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냥 다 필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수업을 들었냐면, 1학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 적었거든요. 그냥 뭐 선생님이 그냥 흘러가면서 별 중요하지 않게 말씀하신 것도 그냥 무조건 다 받아 적었는데, 이제 2, 3학년 되면서부터는 약간 짬이 차면 그냥 선생님이 솔직히 설명하시는 게 다 자습서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자습서를 펴놓고 거기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하시는 거를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1학년 때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처럼 제가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 적는 거를 이렇게 추천해 드려요. 근데 여기 선생님 학교 수업 중요한 거는 뭐 중학교 때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면, 이렇게 외부 작품이라는 게 시험에 나와요. 외부 작품이 어떤 거냐면, 배운 작품의 작가의 유사 작품이나 뭐 주제의식이나 시대 상황이 비슷한 작품,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이육사라는 시인이 되게 저항 의지로 유명한 시인이거든요. 만약에 이육사에 대한 시를 배웠으면 이육사의 저항 의지와 관련된 또 다른 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주제의식이면 뭐 사랑이나 이별, 뭐 예를 들면 막 자연친화 같은 배우지도 않은 작품들이 그냥 문제에 막 나와요. 뭐 시대 상황이라면 뭐 독재 정권, 또 다른 시에 대해서 나와서 뭐 유사한 시호를 찾아라, 주제의식이 다른 시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PPT는 제가 끝내고 저한테 문자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약간 감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대충만 보여주면, 이게 저희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시험이면 이거는 실제 저희 학교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희가 미리 배운 거니까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인과 이별한 후의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 화자의 정서를 물어볼 수도 있고, 화자의 주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가 즉각적으로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학교의 시험에서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법에 유사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약간 좀 어렵게 나온다 하면 약간 이 정도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가 자연친화와 관련된 시거든요.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이미 저희는 배운 시잖아요. 그럼 자연친화가 아닌 시를 시험장에서 이거 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일단은 되게 당연히 교과서 관련 문제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 작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외부 작품에서 등급컷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한 4-5권 그냥 최대한 많이 읽고 최대한 그냥 무조건 교과서는 다 마치겠다는 그런 의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설명 필기 열심히 하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거 진도 나가면 최대한 빨리 복습하라는 거는 제가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해당하는 소리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뭔가 시험 대비 뭐 한 달이면 한 달, 3주면 3주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정말 부족해요. 그냥 한 달만 잡고 그 한 달 안에만 공부를 한다? 그거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고 점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약간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겠다. 그러면 그냥 진도 나가면 바로바로 복습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에 같이 공부한 거는 전 거도 같이 공부하자는 건 누적. 이거는 안 까먹기 위해서 전 거도 같이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고 백지 테스트 추천이라고 써놓은 거는 그냥 막 갈래나 막 그런 거를 무작정 막 백지에다가 쓰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교과서 관련 외부 지문을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한 거는 아까 봤겠지만 외부 지문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우리 학교가. 그래서 근데 이게 외부 지문을 예를 들어서 자연 친화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 자연 친화와 관련된 여러 외부 지문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자아분열에 대한 시를 배웠어. 그럼 자아분열과 관련된 또 외부 지문에 대해서 약간 추가로 공부하고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교과서도 제대로 못하고 괜히 외부 지문만 어디까지 해야 되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학원에서 좀 도움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약간 딱 선을 정해주거든요. 이게 뭐 원학원을 다니는 거는 개인의 자유고 그냥 뭐 학원 들어가서 이렇게 외부 지문 좀 다뤄주냐 그런 데를 저는 다니면서 약간 추가로 이렇게 배우지 않은 작품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학원 다니면. 그리고 양도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학원을 뭐 그냥 한 번쯤은 그냥 감이 안 잡히면 다녀보는 것도 괜찮다 정도이고 이게 아니면 그냥 모의고사를 잘 푸시면 돼요. 모의고사 그냥 그 전체 다 같이 보는 모의고사에서 처음 보는 지문들을 다 만나잖아요. 처음 보는 지문을 보고 그 풀어나가는 힘 자체를 기르면 이런 외부 작품들도 그냥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학원을 다니면서 감이 안 잡히면 조금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이제 그냥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비내신 기간 때 연습을 하면 분명히 이게 내신 기간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부터 어떻게 약간 모의고사를 기출을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작품을 정리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화자의 정서와 시의 긍부정만 판단하는 연습만 해도 충분히 이게 처음 보는 작품을 읽는 능력이 키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비내신 기간 때, 내신 기간에는 여기 집중을 하고 비내신 기간 때 모의고사 기출 많이 풀면서 연습하면 아마 내신 기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험은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올림포스 고난도는 작년부터 이렇게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아마 올해 선생님이 들어가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거 따라하면 되고 이게 중요한데 부교재랑 프린트 등 연계 정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도 쌤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때는 분명히 연계 정도가 높았고 그러니까 아까 국어에서 말했다시피 국어에서 교과서 문제 무조건 다 맞으라고 했잖아요. 수학도 여기 문제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왜냐면 킬러 문제가 2-3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킬러 문제가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빼고 앞에 걸 다 맞으려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해요. 빠르게. 이런 거는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대충 시험은 그냥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저는
일단 최대한 많이 풀라고 했는데 이게 내신이랑 수능이랑 달라요. 수능은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닌데 내신은 양치기로 승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솔직히 예일여고 수학은 90점대만 나와도 보통 1등급이 나오거든요. 보통 그것도 물론 케바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확실히 된 다음에 킬러 문제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 내신은 진짜 빨리 푸는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양치가 돼야지만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많이 풀라고 써놨고, 저는 이거를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 진도에만 따라가지 말라고 써놨는데 그냥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시험 전에 나는 모르는 문제가 없도록 다 풀 거야, 그런 마인드로 그냥 닥친 대로 다 푸는 게 최고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많이 찾아서 풀라고 한 거는 그냥 모의고사? 그런 거 자이스토리나 마라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찾아서 풀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푸는데 오래 걸린다면 빨리 풀 수 있을 때까지 많이 풀자라고 써놨는데 이게 학원 진도만 따라가기 벅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학원 진도만 따라가기 벅찰 때는 남들보다 그냥 더 열심히 해가지고 걔네들이랑 비슷해질 정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걔네들보다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약간 자기는 그냥 학교 진도만 따라가기에도 벅차다 그러면 그냥 거기 따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특히 수학이 진짜 약간 모든 과목 중에서 약간 공부량이 비례하게 성적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수학은 진짜 많이 풀어야 되고, 저는 학원 다니면서도 약간 이런 식으로도 많이 풀었어요. 그냥 혼자서 학원에서 당연히 숙제 안 내주는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진짜 많이 푸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내신 기간 때는 학교에 있는 동안 내내 수학만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이거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진짜 학교에서는 물론 저는 친구들이랑 친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학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짬이 차면 저는 점심시간, 예배시간 그리고 막 예체능 때 선생님이 썰풀 때 그냥 수학 문제 풀었고, 그냥 자습시간 그리고 학원 가기 전에 그냥 수학만 풀었거든요. 비내신 기간 때는. 그만큼 수학에 정말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본인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리고 교과서와 부교재는 최소 3-4번 풀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교과서 부교재는 다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시험 보는 시간 안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즉각적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부교재 문제에서 되게 변형이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숫자만 변형되는 게 아니라 약간 조건 같은 게 변형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실제 문제에서는 뭔가 홀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시험에서는 짝수 얘기를 하든가, 시험에서는 정수 부분만 다루다가 시험에서는 자연수 부분만 다루다가 문제에서는 자연수 부분만 다루다가 시험에서는 이제 정수 부분까지 다루다는 듯이 약간 조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약간 부교재 문제 때 빨리 푸는 대신에 그 조건들을 괜히 아는 문제니까 되게 빠르게 스쳐 지나갈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걸로 실수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냥 꼼꼼히 풀고 그리고 그 전에까지 최대한 많이 풀어보자. 그게 부교재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타학교 기출을 저는 매일 풀어보자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매일 풀어봤다는 거고 매일까지는 풀어볼 필요는 없고 그냥 어쨌든 타학교 기출을 최대한 좀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게 왜냐면 문제가 겹칠까라는 생각 때문에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수학이 실력만 는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시간 안에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리 시나리오를 짜놔야 돼요. 타학교 기출을 풀면서 내가 어느 정도 풀고 이 문제를 넘길지, 그리고
몇 개 정도 남기고 다 풀지 몇 분 정도부터 검토를 할지 저는 그런 걸 다 딱딱딱 시나리오를 짜고 시험장에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막 남이 해주는 거대로 푸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거를 습관에 들여야 돼요. 아 나는 자기한테 맞는 그 시나리오를 짜셔야 돼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풀고 넘겨야지. 약간 그런 걸 연습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시간 관리 안 하고 시험만 풀고 그 수학 문제만 풀다 가면 실제로 시험에서 당연히 막히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풀고 뚫고 나갈지가 미리 연습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당황하는 법 연습하는 용으로 저는 화학교 기출을 많이 풀었고 그리고 실수. 당연히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만 다 맞아도 2등급은 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려면 실수를 안 해야 돼요. 그러면서 화학교 기출 풀면서 실수를 줄이고 항상 틀린 문제 풀면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옆에다가 실수한 거도 왜 실수했는지 더하기를 곱하기로 실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다 피드백 적어놨고요. 그리고 뭐 어떠한 조건에 놓쳤다.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실수 옆에다가 그런 피드백 같은 거 적어놨고 그리고 항상 시간 관리 하는 연습하면서 이렇게 기출로 연습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쌓고 그리고 타학교 기출 풀면서 이제 시간 관리를 하면 아마 좀 많이 늘 거예요. 이제 영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난이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가 되게 어렵다고 유명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 때부터 영어가 급격하게 쉬워지면서 그 등급 컷이 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30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쉬워졌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이게 또 케바케예요. 언제 어려워질지 모르고 언제 쉬웠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영어는 그리고 범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지문을 놓치지 않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일여고는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특히 영어는 좀 이전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다른 과목은 그래도 한 4주 전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영어는 한 6주 전? 7주 전부터 그냥 진짜 내신 기간 때처럼 공부를 했거든요. 워낙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그래서 영어는 좀 범위가 많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그냥 지문 모의고사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빈칸 문제를 같이 풀었다. 그러면 그냥 어휘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온다든가 순서에 대해서 같이 배웠다. 순서로 같이 풀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문법에 대해서 나온다든가 그건 저희가 예정된 건 없고 그냥 선생님들이 문제 그렇게 바꿔서 내시는 그런 방법으로 나오고요. 지문의 원문을 따라 변형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변형이 맞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통함기는 안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변형이 많기 때문에 통함기를 하면 오히려 그 흐름을 제가 잘못 문제를 알고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A의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이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걸 부정적인 지문에 대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장에서 다 대충이라도 그 하나만 읽는 건 아니고 대충이라도 쓱 읽고 풀으셔야 돼요. 그만큼 변형이 많아요. 그래서 통함기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통함기는 하지 않는 대신에 순서는 필수적으로 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순서를 외우라는 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H, A, B, C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순서를 외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변형되면 못 맞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서를 외우라는 거냐면 그냥 흐름을 여러분들 직접 설명을 하실 줄 알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지문이 있으면 여기다가 1번은 A 개념에 대한 설명, 2번 다음 문장은 A의 사례, 3번 다음 문장은 A의 반례, 그리고 4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그 대신 접속어랑
반대되는 그거를 중심으로 저는 역접이랑 저는 그 접속어 같은 거를 전 중심으로 이렇게 흐름대로 정리를 했고 물론 영어지만 약간 국어 같은 영어거든요. 되게 흐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설명하면서 그 지문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대충 이게 토음기는 절대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약간 서술형 같은 거 뭐 나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실까봐 예를 서술형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보여주자면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법상 틀린 거 바꿔라. 거의 서술형 같지 않은 서술형이고 이런 것도 그냥 여기서 찾아 쓰는 거 하나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토음기를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형 타입 다 그냥 이런 거 본문에서 찾아 써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 정도. 만약에 뭔가 조금 약간 서술형 같은 게 그나마 이런 거 배열하는 거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토음기는 안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평소에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예일여고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단어가 아닌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본전 여러분들이 힘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어휘 기출문제 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저는 예비 고1 때 거의 단어 공부를 다 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어휘 그냥 그때 거의 다 외웠었는데 어떻게 제가 공부했었냐면요. 평소에 저는 단어장 같은 거는 특별하게 사지 않았고 그냥 평소에 기출 풀면서 그게 기출을 풀면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30개가 아니더라도 막 5개도 되고 10개도 되니까 저는 굳이 매일매일 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거를 꾸준히 누적하면서 처음에 외웠던 단어들이 절대 잊지 않도록 절대 까먹지 않도록 저는 이런 식으로 애플 사과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질 때까지 계속 그냥 똑같이 계속 외웠어요.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그냥 계속 외웠고 이런 식으로 어휘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어휘 문제가 나올 때도 어휘를 알아야 되고 빈칸 문제 풀 때도 어휘를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를 꼭 함께 외우라고 했는데 왜냐면 어휘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뻔해요. 뭐 그냥 반의어로 바꿔서 나오겠죠. 그리고 유의어로 바꿔서 나오겠죠. 그래서 뭔가 지문에서 핵심 단어들 있잖아요. 핵심 단어나 핵심 문장에 저는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 유의어 반의어는 꼭꼭꼭 같이 외워서 외웠던 것 같고 그리고 문제를 예상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문제를 예상하라는 게 진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런 것이 지금 중점적으로 공부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유의어 반의어가 많은 단어는 어휘 그리고 지문의 흐름이나 그런 접속어 역할이 중요한 지문 같은 경우는 순서 그리고 뭐 내용이 뭔가 세부 내용이 나오는 경우에는 내용 브릿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어휘가 안 나온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영어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통합사회는 1학년 때 솔직히 통합사회가 애들이 제일 못했어요. 왜냐면 통합사회가 되게 만만한 시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굉장히 못해요. 전 진짜 90점대만 나오면 무조건 1등급일 정도로 그냥 통합사회가 굉장히 어렵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왜냐면 이게 교과서만 있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프린트나 선생님 필기 설명서 그리고 PPT 같은 게 추가로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저희 통합사회에 있는 범위들이 아니라 이 3학년들이 배우는 수능 과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따와가지고 그거를 가르쳐줘요. 근데 이게 이 수능 과목 추가로 설명해 주시는 게 정말 이게 어렵기보다는 시험에 수능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문제 유형을 본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어려워하기 때문에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는 당연히 잘 해야 되지만 얘네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통 여기서 많이 갈려요. 그리고 수능 형식으로 문제 출제되는 거 알고 있고,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저는 교과서도 항상 모든 과목이든 교과서는 무조건 기본이에요. 그냥 교과서 정말 꼼꼼하게 여러 번 정독하고, 특히 통합사회는 지역적인 데까지 나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린트 넘어가면 PPT 넘기면 선생님이 그냥 되게 약간 재밌게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서술형으로 나왔었거든요. 되게 그런 식으로 통합사회가 특히 되게 지역적인 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냥 교과서 내용을 그냥 써가면서 그냥 같이 공부를 했고, 그 서술형이 있잖아요.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전 서술형을 위해서 단어를 그냥 이해만 하지 않고 무조건 써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단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걸 막상 서술형에 쓰라고 할 때는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써가면서 통합사회 공부하는 걸 추천하고, 여기 프린트랑 PPT가 정말 중요하다고 써놨는데 네, 진짜 중요해요. 여기 정말 지역적인 데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말했다시피.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얘네 내용들은 교과서에 없잖아요. 교과서에 없으니까 선생님 설명을 정말 열심히 들어야 돼요. 저는 통합사회 처음에 제일 열심히 들었었는데 정말 열심히 필기해야 돼요. 왜냐면 교과서에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새로운 내용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것도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정말 통합사회는 열심히 필기를 했고, 그리고 설명 정말 수업 정말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제가 수능 특강을 EBS에서 다운받아서 푸는 걸 추천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세놨냐면, 저는 1학기 때는 점수가 안 나오고 2학기 때 그래도 뭔가 계속 점수가 꾸준히 잘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1학기 때는 그 출판사 평가 문제집을 사서 풀었었는데 그건 너무 약간 기본적인 문제들만 있어가지고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당연하게 쉬운 문제들을 내지 않아요. 물론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 수능 특강이 2, 3학년 언니들이 푸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푸는 이유가 문제 유형 좀 많이 익히려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무조건 해라는 아닌데 도움이 분명히 돼요. 왜냐면 원래 저는 마더톤 같은 거 수능 기출문제지를 풀면 좋긴 하지만 되게 통합사회니까 여러 과목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찾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저렇게 써놨잖아요. 저는 이거 다 찾아서 풀었었거든요. 윤리 배우고 있으면 여기 수특 들어가서 풀고, 문화관을 배우고 있으면 여기 찾고, 이게 다 저희 2, 3학년 언니들 배우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뽑아서 풀었었거든요. 이게 EBS에서는 공짜로 또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애들이 2학기 때 많이 풀기 시작했고, 애들이 수능 특강을 이거 찾는 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내신 기간인데 미리 저한테 딱 뽑아놔가지고 나중에 내신 기간 때 하나하나 찾아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미리 뽑아놔서 풀면 도움이 될 거예요. 통합사회는 진짜 좀 어려우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저는 이거 왜 갖고 왔냐면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예리고 시험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수능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다 수능 특강에 있는데 이런 거 처음 시험장에서 보면 약간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다 수능 특강에서 좀 미리미리 연습해 가서 가면 좀 시험장에서 덜 당황할 거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게 통합과는 진짜 쉽게 나와요. 물론 이것도 케바케이긴 하지만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냥 1학년 1학기 중간부터 1학년 2학기 기말이 한 번도 빠짐없이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틀렸는데 4등급을 뜬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통합과학이 시험은 쉽고 애들은 잘 봐요. 그래서 통합과학이 저는 오히려 내신 따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잘 보니까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도 필요가 하겠죠. 그래서 통합과학은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냥 꼼꼼하게 공부한 거. 왜냐면 애들이 진짜 잘 봐요. 그리고 문제는 뭐 당연히 과학이니까 그냥 많이 풀어보면 되고, 그냥 통합과학도 다른 과목처럼 선생님 설명 잘 듣고 필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통합과도 마찬가지로 통합사회처럼 그냥 교과서에 없는 걸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필기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통합과학은 다른 과목처럼 그냥 필기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면 되고, 이때도 예일여고 좀 특이점이 생명이랑 경제를 배우죠. 알아요? 다 알죠?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형식으로 나오고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따오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푸셔야 돼요. 2, 3학년 언니들이 푸는 모의고사를 직접 푸셔야 돼요. 이거는 푸셔야 되고, 그리고 얘네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민은 쉽지만 2학기 중간이 진짜 어려워요. 이게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유전이라는 걸 배우는 파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예습해가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솔직히 1학기는 해볼만 하거든요. 그냥 시험 기간에 공부해도. 근데 1학기 기말도 살짝 좀 어렵긴 한데 저는 그냥 내신 기간에 공부해도 별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2학기 중간이 정말 어려워요. 애들이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게 내신 기간 안에 공부하기엔 진짜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물론 여기가 킬러가 완전 폭탄들이 많거든요. 여름방학 때 킬러를 연습해가는 건 좀 무리이고 좀 개념 같은 거 미리 정리해가고 쉬운 문제를 좀 연습해가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왜냐면 진짜 턱없이 부족해요, 시간이. 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전 공부하느라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예습해가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것도 추천드려요. 그 방과 후를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때. 방과 후에서 이제 수능 특강을 같이 아마 풀어주셨거든요, 저희 때는. 그래서 그냥 방과 후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서 EBS 들으면서 예습을 하든지 해가지고 미리 예습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수능 특강 마라톤 수능 공부처럼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진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나와요. 절대 1학년이라고 봐주지 않거든요. 그냥 통합과학처럼 쉽게 안 나오고 진짜 저희 때는 진짜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다 풀어도 무조건 1등급이었어요. 저희는 등급컷이 70점대, 1등급 컷이 70점대일 정도로 정말 등급컷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 수능처럼 나와서 애들이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꼭꼭 사서 푸셔야 돼요. 마더텅이나 자해스토리, 그리고 수능 특강. 그리고 아마 2학기 유전은 수능 특강 원진도 나갈 거니까 수능 특강이 교과서라 생각하시고 여러 번 풀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개념 중요한 거는 당연한 거고, 모든 과목이든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애들 간과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애도 교과서 똑같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교과서 보면은 어떤 과목이나 똑같고, 절대 버리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진짜 애들이 많이 버리거든요. 이게 1학기 때는 애들이 많이 잘 풀어요. 그리고 나름 등급도 꽤 높아요. 근데 2학기 때 진짜 애들이 많이 버리거든요. 왜냐면 내신 기간 안에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그냥 저 70점대만 나와도 잘 보는 거일 정도로 등급이 잘 나오니까 그냥 버리지 않고 계속 잡고만 있어도 분명히 내신이 잘 나올 거예요. 버릴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 버리기만 해도 이게 살릴 수 있으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길. 이제 경제는 마찬가지예요. 생명처럼 수능 형식으로 나오고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 모의고사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고, 그리고 경제 자체가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경제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쉬어가는 파트가 없을 정도로 그냥 계속 어렵거든요. 왜냐면 경제가 모든 사탕 과목 중에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쉽게 절대 안 봐줘요. 진짜 안 봐주고 어렵게 나오니까 무조건 그냥 마더텅 같은 거 푸시면 어려운 문제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거 버리지 마시고 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도 나가면 바로 복습하라고 해놨는데 경제가 특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우니까 이게 개념만 통합사회처럼 개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마더텅 같은 걸로.
그래가지고 진도 나가면 바로바로 복습하고 저는 수능 기출문제집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경제가. 그래가지고 풀면서 빨리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수능 공부처럼 공부하라고 했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정말 그대로 따오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뭐 숫자 몇 개 바꿔가지고 그냥 유형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기출문제 많이 풀어가면 시간도 단축되고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수능 공부처럼 꼭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 애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놓치면 안 되고 통합사회처럼 애도 그냥 용어 쓰라고 하거나 서술형 같은 거 할 때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막상 서술형 쓰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경제도 통합사회처럼 써가면서 용어 정리 같은 거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서술형 대비하면서 공부하셔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은근히 등급컷이 높아요. 생명과학은 그래도 조금 등급컷이 낮거든요. 근데 경제는 애들이 진짜 잘 보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경제를 거의 잘 안 버려요. 그러니까 경제는 어렵다고 버리지 말고 그냥 어려운데 애들은 잘 보는 그런 약간 골치 아픈 과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등급씩 한두 문제 내고 저는 하나 틀렸는데 3등급 뜬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공부하지 말고 여기 교과서랑 그리고 수능 특강 마더텅 저는 이거 시험 전에 3번씩 풀고 갔었거든요. 마더텅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경제가 약간 수학처럼 문제 푸는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 최대한 많이 푸시면서 경제 공부하시면 도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대비는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학생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약간 학생부 관리가 좀 어색할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통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온전히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쌤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너네들 활동하는 거 느낀 점이랑 뭐 그런 보고서 써가지고 제출해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 니네가 다 써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기 너네들 직접 써라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직접 쓰시는 연습을 못 하겠지만 실제 계속 그때 2학기 기말 지나고 그때 쌤들이 엄청 세특이 완전 몰아치거든요. 그때 이제 세특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특징 뭐 그냥 약간 구체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고 길게 나열하는 거 의미 없고 되게 의미 있는 활동 한두 가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그런 걸 쓰시면 되고 제가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주시면 그리고 제가 이거 PPT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책 입으실 때 분명히 막히실 거예요. 저도 처음 쓸 때 진짜 감이 안 와가지고 그랬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참고하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여기 이 단계로 나눠진 거는 서울시 특별교육청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 말은 이거 절대 이거 뺏겨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교육청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활동 나열은 일단 먼저 이렇게 활동을 나열을 한 다음에 활동 내용을 구체화해야 돼요. 제가 말했다시피 구체화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약간 그냥 자료 분석이 아니라 어떤 자료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수학 부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비평을 썼는데 어떤 비평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들 최대한 구체화해서 써야 되고요. 근거도 중요하겠죠. 그냥 어디서 뭘 찾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직접 뭘 했다는지 그런 근거를 위주로 구체적으로 최대한 근거와 구체적으로 쓴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매우 인상적이었음 막 역시 남다르다 그리고 뭐 크게 기여함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최대한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써서 내잖아요. 써서 내는데 선생님들이 이걸 잘 안 써줘요. 선생님들이 이거 안 써주거든요. 그냥 보통 선생님들이 그냥 써서 내면 거기서 이상한 것만 고치지 막 이런 거 막 인상적이었음 큰 박수를 받으면 이런 거 안 써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내지 마라 하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안 내면 되고 그냥 별말 없으신 분들은 저는 그냥 다 이렇게 다 양면 쳐가지고 냈거든요. 그런 거 다
선생님들이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완전 본인이 하나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종합 세특하면 되고 이건 나중에 세특 쓸 때 참고하시고 그 선택은 그냥 이과 가자. 문과다 명확한 뜻이 있고 수학 과학을 정말 못한다는 제외하고는 이과를 가는